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다항식의 곱셈에 이어서 곱셈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곱셈 공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짝꿍, 변형 공식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문제에 적용하는 것까지 해서 곱셈 공식 완전 정복을 꿈꿔봅시다. 그러면 4강 바로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 곱셈 공식이라고 하면은 좀 악몽이 떠오르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곱셈 공식이 왜 나왔냐면 이 친구는 사실 수학에서 말하면 치트키 같은 거예요. 치트키도 여러분 게임할 때 치트키 쓰면은 엄청 빠르죠. 뭔가 잘 되고.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곱셈 공식이 강조가 되는 거고, 얘는 계산을 빠르게 해주는 치트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지금 두 개로 나눠서 체크를 해놨는데 이 연두색 부분 같은 경우는요. 연두색 부분은 여러분이 이미 중학교에서 다 배운 것들이다. 네, 생각이 안 나는 친구들은 꼭 복습을 한번 해보기를 바라고요. 중학교에서 이미 다 배운 것들이고 오늘 배울 것들은 이 노란색으로 돼 있는 요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울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잘 외우는 방법은요. 이 앞에 있는 식이랑 연관성을 잘 생각하면서 외우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a 플러스 b의 제곱 같은 경우는 2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2가 여기에 다 나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a 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가운데 들어가는 거니까 가운데 2를 써주면 2ab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b 오른쪽에 붙이면 b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좀 외우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2, 3, 4, 5번도 한번 천천히 외워보시면 좋고요. 5번 같은 경우는 공식이 쉽지만은 않죠.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 때 전개를 빨리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하는 건데 이거는 얘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6번부터 나오는 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공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선생님이 다 전개를 해서 보여줄 수는 있지만 굳이 전개를 해서 보여주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공식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6번은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아까 위에서도 a 플러스 b의 제곱할 때 여기 위에 조그만하게 붙어있는 요 2를 하나씩 이렇게 가져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하나씩 데리고 가요.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플러스 있는데도 하나씩 데려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 사이사이에. 그러면은 얘도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사이사이에 들어가면 아까 어떻게 됐었어요? 위에서도 이렇게 EAB 이런 거 들어가 있었죠. 이런 게 이제 여기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EAB, AB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BC도 붙여주고 CA까지 붙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공식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7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세제곱이라고 돼 있죠. 세제곱이라는 거는 일단 여러분도 의미를 아시겠지만 세제곱은 요게 3번 곱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3번 곱해진 거를 이렇게 원래는 다 전개를 해야 되잖아요. 요거 전개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얘가 a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얘는 어떻게 됐다? a제곱, 2ab, b제곱이니까 요거랑 앞에 있는 요거랑 곱해가지고 또 이렇게 다 전개를 해서 원래는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곱셈 공식은 치트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안 하고 우리가 그냥 공식을 외워서 그걸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세제곱이 있을 때는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3씩 나눠서 해주는데 세제곱인데 얘는 항이 4개가 있다는 게 함정이에요. 일단 A랑 B랑 세제곱씩 나눠 가져가면 A 세제곱이랑 B 세제곱이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항이 2개가 더 들어가는데요. 자, 얘는 3을 강조하기 때문에 3을 써줘야 돼요. 3A 제곱 B 그 다음에 3AB 제곱 요렇게 2개가 더 들어가요. 일단은 3으로 시작되고요. 이 규칙을 보면요. A가 하나씩 줄어들어요. A 세제곱이었다가 제곱이었다가 하나였다가 없어지죠. B를 보면요. B는 없었다가 하나 있다가 2개 있다가 3개 이렇게 늘어난다. 이런 규칙을 잘 참고해서 보시면 외우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8번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7번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가운데 부호만 다르잖아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쵸? 근데 마이너스가 누구 앞에 붙어 있어요? 요 B라는 친구 앞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B에만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써줄게요.
여기는 b가 없으니까 그대로 a 세제곱. 여기 b 하나 들어갔죠? 하나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도 한 번 곱해줘서 마이너스 3a 제곱 b 이렇게 되고, 여긴 b가 두 번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1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플러스가 되는 거죠. b 세 번. 그러면 마이너스 1 세 번 곱해지면 다시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여기는 부호가 뿔마 뿔마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뿔마 뿔마.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용해서 8번도 잘 외워주시고요. 9번도 열심히 전개를 하면은 9번은 정말 전개한 게 뿌듯하게 느껴지는 공식입니다. 얘는 딱 전개를 하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나와요. 10번은 어떻게 될까요? 추측해보세요. 플러스에서 또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그리고 얘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입니다. 그리고 7, 8번이랑 90번은 세트로 외워주시면 좋은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요거는 괄호 안에 세제곱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이 뒤에 있는 거는 각각 세제곱이 돼 있다는 거. 그래서 두 개는 공식이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요거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는요. 11번은 너무너무 긴데 여기는 일단 1차식에다가 지금 차수가 2차인 걸 곱해주고 있죠? 1차, 2차. 그럼 이제 뭐가 나올 차례예요? 3차가 나올 차례입니다. 3차. 그래서 요거는 뭐가 나오냐면 일단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bc. 여기도 3이 굉장히 많이 써지는 공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전개는 해보지 않고 곱셈 공식만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계속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들을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꼭 외워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1, 2, 3, 4, 5번부터 1, 2, 3, 4, 5번 요것도 이제 여러분 잘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죠? 1, 2, 3, 4, 5 그 다음에 6, 7, 8, 9, 10까지 그리고 11번까지 해보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많은 공식을 한꺼번에 외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공식들을 외우기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래도 고등학교 때 수학을 공부하려면 정말 필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써보시고 또 여기저기 붙여놓고 암기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머릿속에 쏙 들어와 있을 거예요. 자, 특히 6, 7, 8, 9, 10, 11번 이 밑에 있는 부분 이 공식들이 고등학교에서 많이 사용되니까 이거 위주로 잘 외워주시고요. 우리는 두 번째 파트에서 곱셈 공식, 변형 공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러 갑시다. 자, 이번 파트에서는 곱셈 공식의 변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곱셈 공식도 어려운데 변형 공식은 왜 배우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까봐 제가 그 밑에다가 한 줄 써놨죠. 왜 배우는 것인가? Why? 자,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요. 합이랑 곱 또는 이 차랑 곱을 할 때 제곱이나 세제곱의 값들을 쉽게 구하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조금 이따가 풀 문제를 보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합이랑 곱이 주어졌을 때 각각의 제곱의 합은 얼마인가 이런 거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또는 그 밑에를 보시면 차랑 곱을 주어진 다음에 세제곱들의 차를 물어보고 있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를 위한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사실은 이 3번 같이 좀 이런 상황에서 더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x랑 y가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 세제곱의 합을 구하려고 하는데 물론 얘를 세제곱 해줄 수도 있죠. x세제곱 써줄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세제곱을 언제 하는가 요런 의미죠. 이거를 세제곱하는 것보다 얘는 x 플러스 y가 얼마인가 xy가 얼마인가 요거를 구해서 얘를 구하는 게 훨씬 더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곱셈 공식 변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알아볼 변형 공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특히 제가 위에서 써놓은 것 중에 1번, 2번, 7번, 8번 이 곱셈 공식들의 변형을 위주로 보려고 합니다. 먼저 1번, 2번부터 보면요. 1번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해서 되어 있죠.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는 변형인데 자, 여기 있는 플러스 2ab를 이쪽으로 넘겨줄 거예요. 자, 등호를 넘어가면 부호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요? 그렇죠. 여기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2ab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왼쪽의 좌변은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2ab가 이렇게 빠지는 거죠. 우변은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그대로 이렇게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되셨죠? 지금 마찬가지로 2번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2번도 어떤 걸 넘겨줄 거냐면 여기 마이너스 2ab를 넘겨줄 거예요. 자, 왼쪽 항으로 넘어갈 때 등호 넘어가면서 어떻게 된다? 플러스 2a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왼쪽 항 써주면 좌변은 a-b 제곱에서 이번엔 플러스 2ab가 되고요. 우변은 남는 거 누구 있어요? 그렇죠. 똑같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 친구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써준 이 두 개를 같이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똑같이 있죠? 자, 이 위에 있는 거는 먼저 써주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서 2ab를 빼주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밑에 두 번째 줄 거 써주면은 a-b의 전체 제곱에서 2ab를 더해주고 있죠.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곱 같은 경우는요. 이 두 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요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둘 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하나는 플러스에서 시작했으니까 플러스 제곱하면 뭔가 더 큰 느낌이죠. 크니까 조금 빼줘야 돼요. 뒤에 마이너스 2ab 붙고요. a-b는 좀 작은 느낌이죠. 모자라니까 뒤에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됐고요. 그 밑에 7번, 8번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한 방법으로 여기 있는 7번 공식도 한번 변형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변에서는 마찬가지로 맨 끝에 있는 a 세제곱, b 세제곱만 남겨놓을 거고요. 가운데 있는 이 항들을 좌변으로 이항시켜 줄 겁니다. 이항하면서 어떻게 된다? 부호가 바뀐다. 그러면 요렇게 바뀌겠죠? 자, 그러면 정리된 거 한번 써볼게요. 좌변은 어떻게 돼요? 원래 있던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a제곱 b 마이너스 3a b제곱은 우변은 그럼 누구 남죠? 그렇죠. 원래 우리가 남겨두려고 했던 a 세제곱과 b 세제곱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얘를 쓰고 보니까 두 개 겹치는 게 있는데 어떤 게 겹치나요? 자, 방금 우리가 빼준 요 식을 잘 보면요. 두 항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마이너스 3ab가 둘 다 들어간다는 점이죠. 자, 이 앞에 있는 항에 a만 더 들어가 있고요. 이 뒤에 있는 항은 b만 더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플러스로 연결이 되면은 딱 전개를 해줬을 때 위에 있는 식이랑 같아진다. 이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방금 쓴 식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주면요. 어떻게 되냐면 자, 앞에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ab에 a 플러스 b를 해주면 뭐가 나온다?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나온다. 요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한 번 더 왼쪽 오른쪽만 좌변 우변만 바꿔서 써줄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란 이 친구는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에서 3ab a 플러스 b가 된다. 요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식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요. 이 부호가 플러스일 때 a 플러스 b라는 요거의 전체 세제곱에서 플러스니까 아까 어떻게 해야 됐어요? 좀 빼줘야 됐죠? 빼기 3ab에다가 a 플러스 b. 그러니까 방금 여기 우리가 괄호에다 넣어줬던 요거는 부호가 똑같이 간다. 요거 체크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8번 변형 공식도 바로 한번 가볼게요. 8번도 자, 이 오른쪽에서 뭐만 남기고 싶냐면요. a 세제곱이랑 마이너스 b 세제곱만 남길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항 좌변으로 이항하면서 부호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 요렇게.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다가 정리된 거 한번 써볼게요. 좌변은 a-b의 세제곱이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3a제곱 b 마이너스 3a b제곱이 되면서 우변에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만 남겠다. 근데 방금 우리가 또 했던 것처럼 여기서 선생님 또 공통점이 있어요. 누가 공통점이 있죠? 3ab가 똑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는 플러스 3a제곱 b였으니까 누구만? a만 더 있고요. 뒤에는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b가 하나가 더 붙었죠. 자, 그래서 얘는 요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위에서 원래 정리를 한 번 더 해줬었는데 좌변, 우변 바로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우변에 있는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이라는 요 친구는 원래 있던 누구에다가, 그쵸? a 마이너스 b의 전체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3ab a 마이너스 b다. 요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위에처럼 다시 한번 식을 보면요. 가운데가 마이너스였을 때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으로부터 시작하고요. 자, 이 친구가 지금 마이너스기 때문에 뒤에는 어떻게 가야 된다? 플러스 더 필요하다. 3ab에 여기 괄호 안에 또 a 마이너스 b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는 부호가 같이 간다. 이것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했던 변형 공식들 한번 쭉 써보고 문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처음에 봤던 곱셈 공식 변형은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게 있었죠? 자, 요거는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플러스의 경우에는 많으니까 빼줘야죠. 2ab만큼. 마이너스는 적으니까 2ab만큼 더해준다. 요게 하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라는 요 친구가 있었는데 얘는 일단 괄호 큰 거 써가지고 같은 부호로 시작을 해서 플러스니까 많죠? 빼줘야 돼요. 얼만큼? 마이너스 3ab. 근데 이 친구는 뒤에 괄호 넣고 같은 부호인 거 플러스였으니까 a 플러스 b 하나 더 넣어줬어야 되고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어때요? 또 같은 부호로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으로 시작해서 마이너스니까 적죠? 더해줘서 3ab. 그 다음에 괄호에 같은 부호 a 마이너스 b 한 번 더 챙겨준다는 거. 이렇게 하니까 금방금방 끝났죠. 여러분 이것도 꼭 한쪽에다 써놓고 곱셈 공식이랑 같이 잘 외워주시면 문제에 잘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잘 외워주시면 문제에 잘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배운 곱셈 공식 변형 문제에 잠깐 적용해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게요.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 문제에 적용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수학을 배울 때면은 이 개념 따로 문제 따로인 것 같아서 힘들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개념이 파바박 이해가 되면서 문제에 적용하는 게 재밌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빨리 그런 순간이 오기를 바라면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고했듯이 이 문제들은 곱셈 공식 변형에 대한 그런 공식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1번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1번은 합이 나오고 곱이 나온 상태에서 제곱의 합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뭐를 생각해 줘야 된다? 변형 공식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제곱된 것의 합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어떤 거?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해줄 건가? x 마이너스 y의 제곱에서 해줄 건가? 근데 여기 주어진 게 플러스였기 때문에 위에 거를 택해서 가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플러스기 때문에 2xy만큼 빼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이제 값을 대입해주면 돼요. x 플러스 y가 얼마예요? 여기서 2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 이거 각각 대입해줍시다. 자, x 플러스 y가 2였기 때문에 2의 제곱을 생각해주면 4죠. 그 다음에 xy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은 그대로 곱해주면 돼요. 그럼 뒤에는 플러스 2 해서 답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끝났죠? 자, 아까는 선생님이 위에서 A, B로 썼는데 지금 X, Y로만 바뀐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2번 문제 바로 한번 도전해 볼게요. 2번은 마이너스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곱한 값이 나와 있을 때 세제곱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세제곱 변형 공식 우리 알고 있죠 이미. 자, 세제곱 변형 공식은 어떻게 됐었나요?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 어떻게 됐었죠? 괄호 이용해서 전체의 세제곱에서 자 마이너스니까 작아요 커요? 작은 상태니까 플러스가 필요하고요. 여기 3 보이니까 그대로 3 데려와서 3xy에 얘는 괄호 열고 하나가 더 필요하다. x-y 같은 부호 들어간다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변형 공식 끝났고요. 뭐만 해주면 돼요? 숫자만 대입해주면 끝이겠죠? x-y가 지금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고 세제곱 해주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xy는 값이 2죠. x 빼기 y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세 개를 어떻게 주면 돼요? 지금 다 곱해져 있으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주면 얼마다? 마이너스 6.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7.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문제예요. 자, x가 루트 3 플러스 1, y는 루트 3 마이너스 1일 때 세제곱의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위의 문제 같은 경우는 Q1, Q2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자면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 변형 공식을 얼마나 잘 적용하는가 이런 기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3번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변형 공식을 쓰는 거거든요. 3번을 딱 보시면 이거 x세제곱 계산하고 y세제곱 계산해가지고 그냥 더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루트가 들어있거나 조금 더 복잡한 게 들어있을 때는 세제곱을 계산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뭐를 이용하는 거예요? x 플러스 y랑 xy 곱한 값을 이용해가지고 변형 공식을 이용해서 대입을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개 한번 더 해볼게요. 루트 3 플러스 1이랑 루트 3 마이너스 1 요거 더해주면 어떻게 되죠?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지고 루트 3 두 개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 루트 3이다. 이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곱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곱해주면 얘는 어디서 많이 봤다? 합차 공식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합차 공식 이용하면 어떻게 되죠? 자, 기억이 잘 날랑말랑 하니까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합차 공식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상황에서 a제곱 빼기 b제곱이었다. 그러면 a가 루트 3이니까 루트 3 제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3이죠? 그 다음에 뒤에 1 제곱해주면은 1. 그래서 얘는 값이 2입니다. 자, 그러면 합도 알고 곱도 알고 이런 상황에서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을 구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외워온 변형 공식 한번 써봅시다. 얘는 어떻게 돼요? 뭐의 세제곱? 그렇죠. 부호 똑같은 거 세제곱에서 플러스니까 빼줘야 돼요. 그쵸? 3xy 그 다음에 괄호 안에 같은 부호 플러스 한 번 더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제 값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x 플러스 y가 2루트 3이고 xy가 2인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2루트 3 xy에는 2 여기는 2루트 3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루트 3의 세제곱에서 빼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루트 3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2루트 3 세제곱 할 줄 아시죠? 의미는 뭐예요? 2루트 3의 세제곱은 2루트 3을 3번 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도 3번 그 다음에 루트 3도 3번 이런 의미입니다. 2의 세제곱 8이죠? 루트 3은 세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3 제곱만 하면은 3이었잖아요. 여기다가 루트 3 한 번 더 곱하는 거니까 3 루트 3이에요. 그래서 얘는 24 루트 3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잘 안 되시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2루트 3을 세제곱했을 때 아까 24 루트 3이었고요. 자, 요거는 앞에 거 먼저 곱해주면 되죠. 12 루트 3 빼주면 어떻게 된다? 12 루트 3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조금 까다로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를 하자면요. 일단 xy가 주어졌는데 xy가 범상치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x 플러스 y, xy 요거를 각각 계산을 해가지고 요 값을 가지고 이 변형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여기 오른쪽에 2루트 3 세제곱과 같은 이런 루트가 들어가 있는 거 계산하는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요것도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요거 계산하는 것도 천천히 다시 보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1번부터 11번까지 곱셈 공식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곱셈 공식 변형하는 것까지 한번 천천히 무슨 내용이 있었나 봤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 적용하기까지 해서 곱셈 공식 문제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한번 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용은 사실 한 강좌에 담기에는 다소 많은 양이긴 합니다. 제가 조금 욕심을 내서 한번 해봤는데요. 곱셈 공식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정말 잘 알고 있으셔야 나중에 문제에서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문제들은 어디선가 이렇게 살짝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강의에서 다른 주제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